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. 55세도 주택연금 가입입니다. 자,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좀 낮췄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좀 혜택을 받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주택연금 어떤 제도인지 일단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, 대표님. 그래서 우리가 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보험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주택연금은 우리가 평생 동안 집을 담보로 우리가 매월 매매가 대비 평생 이렇게 지급받는 것을 연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. 네.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하고 네. 또는 기한을 정해서 10년, 20년, 30년을 정해서 받는 연금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전문가로서 생각할 때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. 왜 그러냐면 기한을 딱 정했을 때 어떤 단점이 생길 수 있냐. 30년 있으면 죽겠다 생각하시고 들었는데 집 한 채 있어서 딱 들었어요. 그런데 30년 살 줄 알았는데 한 50년 살면 비극이 일어나. 집도 없고 연금은 다 받았고. 그랬을 때 20년을 어떻게 살아요, 사회자님? 고생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무제한 연금을 받는 것이 선택이 좋을 것 같고요. 또 혹시 그러다가 30년 살 줄 알았는데 좀 일찍 돌아가시는 수도 있잖아요. 그때는 그 나머지 것은 자녀한테 또 상속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연금 제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또 특히 이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 보험을 30년짜리를 들었을 때 30년 후에는 인플레이션 돼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작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주택연금은 30년 후에는 집값이 또 인플레이션 돼서 많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. 올랐을 때 그 오른 그것마저도 연금으로 혜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를 국가에서 참 신기한 좋은 제도를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네. 일단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뭐 첫 번째로 종신 방식을 좀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.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주택연금을 받고 이런 활용을 하면 좀 좋을지 궁금하네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를 떠나서 네. 될 수 있으면 누구나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. 왜 그러냐면 자기 자녀분들을 위해서 되게 아끼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장수하면서 오히려 자녀한테 먼저 증여하신 분들이 자기는 보통 70세에서 80세면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증여하고 났더니 그냥 더 장수해버리니까 집도 절도 없이 고생하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선 죽을 때까지 자기의 어떤 삶을 일단 하나를 책임질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. 그러면 태어난 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지 않을까. 그래서 증여는 나중이고 누구나가 한번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네. 네, 굉장히 좀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요. 무엇이든 또 장단점이 있겠죠. 그리고 역사가 저희가 얼마 되지 않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도 어렵고 보증료도 있다고 하니까요. 자신에게 어떤 방식이 잘 맞는지 비교해보고 결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. 불편한 임대인입니다. 자, 신종 바이러스 감염의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좀 적극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운동 때문에 임차인과 좀 임대인이 갈등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. 어떤 이유에서일까요?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일단 집 밖에 나가서 단체가 모여지는 것은 조금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. 그럼 피하다 보니까 모든 그 점포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점포가 어려워지면 그 이제 임대료 내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댈 것은 누구냐? 건물주한테 집 주인분한테 이렇게 약간 기대는 경향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집주인은 또 집주인대로 힘들 수 있겠죠.
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재산세가 올랐잖아요. 그리고 종부세가 또 올랐어요.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것만 오른 게 아니라 그냥 기준시가도 다 올랐어요.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낼 세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. 모든 게 인플레이션 돼서 많이 올라서 내야 되고 네. 또 장사 안 되는 분도 내려달라고 그래요. 거기에다가 보통 건물을 살 때 자기 자본 비율이 많아야 되는데 건물을 살 때 보통 30-40% 이상 50%까지 융자가 또 많이 끼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자도 내야죠. 세금도 많이 내야죠. 거기다가 또 깎아줘야지. 그러니까 건물주는 건물주님대로 또 이 코로나가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. 이런 상황에서 좀 뭔가 좀 서로 간에 좀 그 꼭 건물 갖고 계시다고 해서 편안한 생활을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. 네. 꼭 로망은 기지만 다 하나같이 제가 이렇게 건물주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이자 때문에 고생, 세금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건물주님한테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잘 상의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. 네. 임대인들도 내야 될 돈이 좀 많습니다. 뭐 임대료, 이자 분명 이런 부분도 임대료로 인해서 이자를 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. 근데 임대료를 낮추면요 세금 혜택을 또 준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. 임대인에게 꼭 필요한 정부의 이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정부는 네. 정부에서 뭐 이걸 낮춰준다고 해도 네. 그게 복잡해요. 서류 절차가. 나 쉽지 이만큼 않죠. 이만큼 낮춰줬다. 근데 이게 낮춰졌는데 그 얼마를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해 줄 것이냐? 이게 참 굉장히 난맥해요. 그래서 이런 위기는 국가가 또 그래서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것도 상당히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은 국가는 국가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할 수밖에 없거든요. 국가도 어렵고 건물주도 어렵고 지금 우리 임차인도 어렵고 그 삶이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런 때는 누구한테 기대한다기보다도 좀 더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같이 이 위기를 타파해서 조금만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. 그래서 조금만 잘 여기서 위기를 코로나를 극복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네, 지금은 뭐 국가나 임대인, 임차인 모두 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요. 아무래도 뭐 절대적인 관점보다는요,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좀 선의를 베풀고 양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이렇게 두 번째 이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. 다음 이슈 만나볼게요. 팔지 말고 물려주자. 자, 집값 압력이 굉장히 거세지고 보유세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집을 뭐 매도를 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자라는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. 팔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고 증여를 할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증여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. 근데 증여를 해주지 말자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내가 좀 거시기 할 테고 또 증여를 해주자니 해주면 해준 분들이 또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이제 텔레비에서 제가 이렇게 TV에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결혼한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분한테 재산 전체를 증여해 줬어요. 집을. 그러니까 증여해주고 이제 같이 평생 잘 살라고 했는데 아버지 몰래 집을 팔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아주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전문가로서 네. 증여는 지금 시기상조다.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증여할 때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증여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. 왜? 지금 자녀는 젊기 때문에요. 무엇을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. 왜? 젊기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. 그러나 부모님들은
여기서 재산이 조금만 감면되면 무엇해서 먹고 살겠어요? 어디 가서 일자리도 없고 정말 힘든 그 몇십 년을 고난을 견뎌야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증여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. 집이 3개다. 네. 갖고 있어라. 있으면서 자녀가 어려우면 차라리 그것을 자녀를 살게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? 그러면서 자녀에게 부모님처럼 재테크하는 법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집도 뭐 있으면 증여해 줄 게 아니라 증여해 주면 세금도 많이 나와요. 차라리 그 세금 부분으로 좀 공부를 해서 개발지대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차라리 소액으로 조금만 사줘도 가치가 많이 상승해서 부자가 되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. 동탄 신도시도 토지를 샀다면 개발되면서 많이 가치가 올랐고 그래서 이런 개발지를 좀 찾아서 소액으로 자녀들한테 사주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. 자녀한테는. 그러면 5천만 원 주고 우리가 개발이 되는 걸 좀 사주면 이게 몇 배 좀 많이 오르면 팔아도 자금 출처가 확실하잖아요.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재테크 교육을 시켜서 부자가 되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좋겠다.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누군가가 뭐 동양에 왔을 때 그 쌀을 주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.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 자녀도 재테크를 교육해서 이런 기회에 부자를 만들어주는 우리 부모님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